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책 쓰기를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그리고 한 3개월 정도를 하면 완성을 할 수 있다,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저는 여기 있는 책들을 쓴 작가입니다. 여기에 있는 책들을 쓴 작가이고, 현재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30대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출판한 작가이자 또 대한민국 30대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12년 동안 전업으로 책을 써왔고, 여기 있는 책들을 써왔죠. 여기 있는 책들이 또 어떤 책들은 또 종합 베스트셀러 5위에 진입을 하기도 했었고, 한 8만 명 이상 읽은 책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책 중에 또 한 권은 한 8만 명 이상이 또 읽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세종도서에 선정된 책도 있고,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우수 콘텐츠에 선정된 책도 있고, 또 카이스트 도서관 이달의 책에 선정된 책도 있고, SK그룹 추천도서라든지 다음 추천도서라든지 교보문고 이달의 책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선정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많은 책을 쓴 경험과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책쓰기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잠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를 이끌고 있어요. 네이버 카페에서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하면은 책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책 쓰는 거 한 3, 4개월 만에 끝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책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오히려 책을 못 쓸 수 있습니다. 너무 못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큰 도약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에 있어서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전혀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전문가에 이르고 싶다면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10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이 정도 하면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죠. 고시 준비를 한다.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3년 정도 하면 합격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한 3년 정도, 하루 10시간 정도 하면 이렇게 이룰 수가 있어요. 책 쓰기도 물론 고수 단계에 이르려고 한다면 하루에 10시간씩 한 3년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직장인으로 본다면 하루 3시간씩 해가지고 사실 한 10년 정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문가의 반열에 이를 수 있겠죠. 매일 3시간 투자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책 쓰기에 고수라든지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책을 한 권을 쓰면 됩니다. 그죠? 한 권 쓸 수 있는 정도는 누구나가 쓸 수 있습니다. 한 권 정도 쓰는 것은. 책 쓰기의 고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책 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책 쓰기 고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야의 책이든 모두 컨트롤이 가능한 것이 책 쓰기의 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책 쓰기 이렇게 컨트롤하는 주제들이 한 150개에서 한 200개 됩니다. 그 정도 주제를 제가 이렇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지도를 했고, 실제로 한 100여 명 정도는 출판 계약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기획 출판 계약을. 책 쓰기에 대한 온갖 주제들을 가져와도 전부 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단계예요. 제가 한 12년 정도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업작가 생활을 오래 하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지만 저는 하루 종일 전업으로 이렇게 책을 써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레벨에 이르는 것을 책 쓰기의 고수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책 쓰기의 고수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책을 한 권만 쓰면 돼요. 한 권만 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3, 4개월 정도의 시간만 잡으면 됩니다. 이미 임상 실험은 다 끝났습니다. 이미 제가 책 쓰기 강의를 시작한 이후에 수많은 어떤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떤 실험의 결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저를 가지고 12년 동안 실험을 해왔죠. 그 결과 뭐냐? 책은 3, 4개월이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제 말을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 12년 동안 경험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이미 100여 명의 기획 출판 계약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전부 다 자비 출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비 출판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책쓰기 연구소에서 갖고 있는 자체 출판사가 다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책을 내는 것은 대부분 다 기획 출판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는 건데, 저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기획 출판을 이루어내었고, 대한민국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출판사들 대부분에서 이렇게 컨트롤이 다 됐어요. 다 이렇게 컨택이 됐습니다. 뭐 위즈덤 하우스니, 뭐 세멘 파커스니, 다산북스니, 비즈니스 북스니, 뭐 홍익 출판사니, 떠인도리니, 뭐니 하면서 수많은 어떤 이 대형 출판사들하고 계약을 또 다 이루어내었어요. 국일 미디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그런데요, 그 결과는 뭐냐? 결론은 뭐냐? 하루 3시간씩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루 3시간 정도 시간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이 책 쓰기를 3, 4개월 만에 끝낸다고 결심을 하고 반드시 3, 4개월 만에 이것을 종료해줘야 됩니다. 종료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책 쓰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은 3, 4개월 만에 책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의 시간을 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 시간을 이렇게 내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먼저 책을 쓰려고 하면 주제를 정해야 됩니다. 주제를. 출판 가능한 주제를 잡아야 돼요. 출판 가능한 주제를. 그 주제를 잡고,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 수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료 수집을 해 나가야 돼요. 책 쓰기는 사실은 뭘로 이루어지냐면은 여러분들이 출판 가능한 주제를 잡는 거와, 그리고 그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 사실상 전체 책 쓰기 과정의 75%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책을 쓰는 과정은 전체 과정의 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1개월 만에 책 쓰기를 끝내야 됩니다. 그럼 1개월 만에 어떻게 끝내느냐? 전체 목차가 40개이기 때문에 하루에 1개씩만 집필을 해도 40일 만에 집필이 끝나요. 그러면 하루에 2개씩 쓴다 그러면 20일 만에 끝나겠죠. 그러니까 이 집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 만에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쓴다고 했을 때 출판 가능한 주제를 잡고, 출판 가능한 주제는 그건 뭐냐? 출판 가능한 주제라는 것은 현재 이것이 출판이 가능하다는 것은 현재 출판 시장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거나 다양한 통계 지표라든지 자료들을 통해서 출판 가능한 것을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판 가능한 주제라고 하는 것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출판 가능한 주제라고 하는 것을, 그 논리성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될 것 같다, 이러한 이유로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그게 어렵다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제가 검토를 다 해드립니다. 사실은 책 쓰기 정규 수강생들이, 제가 책이 출판된 것이 한 100여 권 되지만 상당수, 거의 대부분의 수강생입니다. 사실 한 전체 수강생의 거의 한 7, 80% 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수강생들의 주제를 제가 직접 컨트롤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출판 불가능한 주제를 들고 와서 책을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출판 가능한 주제로 제가 바꿔드리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리고 출판 가능한 주제를 잡아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출판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다시 말해서 좁고 깊은 좁은 분야, 다시 말해서 어떤 특징, 캐릭터를 잡을 수 있는 분야로 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로 방향을 틀어주고 이런 것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수강생들의 책들을 거의 100%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거의 100%라고 봐도. 왜냐면 그 주제를 갖고, 출판 가능한 주제를 갖고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절한 컨셉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해가지고 출판 가능한 수준의 컨셉으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100% 이거를 했습니다. 주제를 갖고 온다 하더라도 이걸 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컨셉이 옳은지 그른지를 중간에 계속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제시를 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목차를 잡아봐라 해가지고 바로 잡은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체킹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왜냐면 확신을 못하니까. 그죠? 사실은 책 쓰기는 이 컨셉을 잡고 목차를 잡는 과정에서 출판의 대부분이 사실상 결정이 됩니다. 한 80% 이상이. 이런 것들을 올바로 가는 분들은 올바로 간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확신을 가지고 책을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바꿔줘야 책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로 잡았다는 분들도 사실은 책을 하나도 못 씁니다. 왜냐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기 때문에 확신을 하고 글을 못 써요. 그래서 쓰다가 말고 그래서 도중에 멈추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 책을 A4용지 100페이지를 써야 책 한 권이 되는데 이거를 확신을 못하니까 확신을 못하니까 못 써내려가는 거죠. 못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1번 목차의 글을 잘 썼단 말이에요. 잘 썼는데 2번 목차의 글을 또 써야 되는데 1번 목차의 글이 옳은지 그른지 확신을 못하니까 2번 목차를 못 쓰고 1번 목차로 형태로 가야 될지 바꿔야 될지 이거 모르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구난방 횡설수설하는 글을 써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계속 컨트롤을 해줘야 사실은 책을 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 책 쓰는 분들한테는 제가 책 쓰기 과정을 사실 들을 거를 사실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너무나 큰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책을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요
하루에 한 10시간씩 시간 투자해가지고 3년 정도 하시는 분들은 책 쓰기의 출판 가능성이 조금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 1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가 출판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도 출판을 못하는 분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도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명문대 K대를 졸업했어요. 제가 아는 분입니다. 그분도 전업으로 이렇게 책을 쓴다고 했지만은 책을 한 권도 못 냈습니다. 한 권도 못 냈어요. 5년 동안 하루 종일 했지만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분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은 책 쓰기 사실 과정에 참여를 하는 게 사실 좋아요. 좋습니다. 처음 책을 쓸 때는. 두 번째 책을 쓸 때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혼자 써도 되고, 그리고 컨트롤 받는 것도 좋고. 첫 번째 책을 저하고 쓰고도 두 번째 책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1등이 되고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원고의 질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더 안전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대형 출판사,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형 출판사에 계약을 해놓고 책 쓰기 수업에 들어옵니다. 예, 이미 출판 계약은 문제없다 이거예요. 원고를 얼만큼 좋게 만드냐, 이걸 가지고 이제 승부할 거기 때문에 수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수업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고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처음에 쓴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 주제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써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제를, 출판 가능한 주제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료 수집을 해 나가야 돼요. 자료 수집의 핵심은 뭐냐면은 범위와 활용입니다. 범위와 활용. 어느 정도 범위까지 볼 거냐, 그리고 어디까지 활용을 할 거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풀어낼 거냐, 이 문제가 사실 관건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목차를 잡아내는 거예요. 목차를 잡아낼 때는 일관성 있는 구조로 우리가 목차를 잡아내야 됩니다. 일관성 있는 구조로 잡아내고, 그 메시지 자체가 주제문과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잡아내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글을 써나가는 겁니다. 40개 글을. 여러분들이 사실상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시간 투자를 하면은 한 4개월 만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4개월 만에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책을 쓰겠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무조건 시간을 3시간 내야 됩니다. 하루에 기본적으로 내야 돼요. 이 짧은 시간입니다. 사실은 3시간 정도 시간 내줘야 돼요. 그리고 자료 수집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료 수집과 책 쓰기는 자료 수집과 본문 쓰기가 핵심이에요.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3, 4개월 동안만 저녁 시간에 약속을 잡지 마십시오. 저녁 시간에 약속을 잡지 마시고, 책 쓰기는 시간을 내는 게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칼럼니스트를 한다. 그럼 어떻게 칼럼 쓸 거냐? 결국에는 시간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시간 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쓰려고 하면 컨텐츠 집적이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컨텐츠 집적이. 사실 저번 시간에 책 쓰기를 하는 것은, 책 한 권을 쓰는 건 여러분들이 독서량이 적어도 문제 없습니다. 적어도 한두 권, 두세 권, 세네 권, 이 정도까지는 독서량이 적어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은 책을 좀 제대로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독서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독서는 뭐를 제공하느냐? 깊이를 제공합니다. 깊이는 뭐냐? 사색의 깊이를 제공해요. 사색의 깊이. 그리고 이 사색의 깊이, 생각의 깊이가 글의 깊이를 결정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업작가로 승부를 해나가겠다고 했을 때는 독서를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독서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책을, 권소를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굉장히 책을 곱씹으면서 봐야 됩니다. 곱씹으면서. 생각이 많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잘 안 풀린다, 고민이 많다, 그러면 사실 책 쓰기가 좋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다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그 깊이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잠깐요. 추워가지고 창문 좀 닫고 이야기를 좀 할게요. 네, 창문을 좀 닫고 왔습니다. 창문 좀 닫고 와서 추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색의 깊이, 생각의 깊이, 이런 것들이 결국 글의 깊이를 결정짓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많은 삶은 좋아요. 생각이 많은 삶은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책 쓰기를 이렇게 잘하고, 또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책을 써왔던 힘은 사실 독서에 있고요. 그리고 뭐였냐면 생각에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조그만 때부터 생각이 많았어요. 생각이 많았고, 저는 이제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동아대학교 이제 구덕 캠퍼스에 가면은 공원이 있습니다. 대신공원이라고. 거기가 이제 아주 좋아요. 약수터가 있고, 이제 향나무인가요? 편백나무인가요? 그 나무가 있는데,
향나무인가? 하여튼 나무가 좋아요. 그 이제 나무 길을 걸으면서 이제 여러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저를 작가로 저는 이끌었다고 봅니다. 예, 작가로 이끌었다고 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작가는 좀 근면성실해야 됩니다. 근면성실.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굉장히 근면성실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신으로 제가 전교 1등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계속했어요. 성실했다는 거지. 대학 다닐 때도 사실 도서관 문 열면은 제일 먼저 가 있고 문 닫으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이런 것을 제가 많이 했고 대학 시절에도 이제 학점 같은 거 시험을 치면 대학 시험을 치면은 과에서 이제 전액장학금을 받고 전액장학금은 이제 1, 2등, 2, 3등 이런 데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전체 학과에 240명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전체 이제 그 전액장학금을 받고 했죠. 전액장학금은 이제 1, 2등, 2, 3등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정도 성적 안에 이제 들었었죠. 부지런했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책 쓰려고 하면 좀 이렇게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이 좀 많아야 되고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깊이를 좀 확보했을 때 강력한 글이 나옵니다. 강력한 글이 나와요. 그런 글을 사실 여러분들이 써나가야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근데 책 쓰기 한 권 쓰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나이가 좀 이렇게 들었고 하다 한 분들은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좋은 게 또 작가예요. 왜냐면은 나이가 적다. 자, 제가 20대 수강생들을 지도해가지고 원고 투고를 해가지고 전원이 다 기획 출판 계약을 했습니다. 20대 분들이 스펙이 없죠. 20대 분들의 스펙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20대가 서울대 법대 졸업을 했다 하더라도 스펙은 이건 없는 겁니다. 20대는 왜? 서울대 법대 졸업했다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 해가지고 뭐하나? 논술 강사밖에 못하잖아. 서울대 법대 졸업해가지고 뭐하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서울대 법대 졸업한 거. 그거 가지고 뭐 아나운서가 되었다. 검사가 되었다. 이러면 좀 다릅니다. 그죠? 서울대 법대 졸업장 하나만 가지고는 스펙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20대에 뭐 이루어도 할 수 없어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박사를 갖고 있는 게 더 낫죠. 스펙으로 봤을 때. 20대는 거의 스펙이 없단 말이에요. 그 지역장 들어가 봐야 신입사원이단 말이에요. 대기업 들어갔다 해봐야 현대 들어갔다 해봐야 신입사원이단 말이에요. 신입사원인데 신입사원이 스펙이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대한민국 대기업 사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스펙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20대들은 대단히 뛰어난 위치에 그 대단한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스펙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근데 20대들이 어떻게 그럼 책을 냈느냐? 우리 수강생들이 뭐 20대들이 어떻게 책을 이렇게 출판 계약을 다 했느냐? 비결이 있어요. 20대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느냐면은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20대 때의 이 머리와 30대 때의 머리와 40대 때의 머리가 또 다르다고. 50대 때 머리와 60대 머리 다르다고. 20대 때의 이 머리가 가장 이 폭발적으로 팽창할 때입니다. 가장 폭발적으로. 학습의 어떤 그런 속도와 그런 어떤 그 흡수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20대 때 전문대를 나온 친구가 20대인데 전문대를 졸업한 친구도 20대인 사람이 학생이 있어요. 20대가 있어요. 그런 친구와 서울대 연고대를 졸업한 40대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오히려 20대들이 머리가 빨리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적 능력은 40대들이니까 탁월하겠죠. 서울대를 졸업했으니까. 하지만 20대의 그 말랑말랑한 사고력과 유연한 능력들과 강한 흡수력과 그리고 강인한 체력과 이런 것들 따라가기 쉽지 않다고. 이 책 쓰기는 기본적으로 사고가 말랑말랑해야 되고 흡수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딱 보고 쫙 빨아 당겨야 돼. 빨대 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확 잡아 당기는 게 책 쓰기다고. 자료를 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탁 잡아 당겨가지고 머리에 확 넣고 이것을 말랑말랑하게 씹어가지고 뱉어내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소화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20대예요. 20, 30대가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의 주된 독자층은 바로 20대, 30대예요. 책은 언제나 젊은 사람들이 봅니다. 늙은 사람들은 책을 안 보나? 적게 봅니다. 적게 봐요. 그리고 소비의 주축 세력들은 누구냐? 여성입니다. 책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 20, 30대 여성이에요. 20, 30대 여성입니다. 이 사람들 제일 많이 봐요. 다른 소비는 어떠냐? 다른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백화점 당장 가보세요. 여성들을 위한 백화점이야. 여성들을 위한 샵이야. 남성들은 뭐야? 변두리야. 변두리. 남자들은 돈을 버는 사람이야, 돈을. 여자들은 어떤 사람이야? 돈을 쓰는 사람이야, 돈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판 시장에도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많이 책을 봅니다. 여성들이 생각이 많고 사실은 어떤 그 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봅니다. 남성들보다는. 그래서 20대들이 기본적으로 이것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20대와 30대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감성 코드를 본인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 독자층에 맞는 메시지를 굉장히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잘 이렇게 던집니다. 던져요.
그러니까 이걸 던진단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문장 자체가 달라요. 문장 자체가. 문장의 톤과 느낌과 눈높이가 다르다. 다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언제나 이 타켓 독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세상을 봐야 된다고. 독자 입장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산위에 올라와가지고 지식의 높은 고지 위에서 독자에게 빙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확 하는 사람이 작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독자의 대변인이단 말이에요. 독자의 대변인이단 말이에요. 동시에 뭐다? 지식의 거장이단 말이에요. 20대들은 기본적으로 눈높이가 맞춰져 있어요. 거기다가 사고가 말랑말랑해. 20대들은 순수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더라도 20대하고 30대 연애랑 같습니까? 다르죠. 20대들은 순수하단 말이야. 요즘 20대는 안 순수하던데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순수하다고. 순수하다는 것은 지식을 편견과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새로운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강력한 힘으로 작용해요. 40, 50대들은 자기가 생각한 게 옳다고 생각해. 잘 안 바꿔. 그러니까 뭐해? 변화하지 못하고 새로운 생각들에 따라가지 못하고 새로운 생각들을 주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20대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말랑말랑하다고. 이런 것들이 강력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체력. 책 쓰기는 뭐야? 노가다기 때문에 체력이 필요합니다. 체력이 필요해요. 제가 사실은 지금 살이 많이 쪘다고. 왜 쪘겠어요? 책 쓴다고 살찐 거야, 사실은. 책 쓴다고. 왜? 힘들거든. 힘들기 때문에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찐 거예요. 기본적으로 강력한 체력을 요구합니다. 책 쓰기는 강력한 체력을 요구해요. 그래서 책 쓰기를 하려면 체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살을 저처럼 이렇게 찌우거나 아니면은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운동을 좀 많이 해요. 운동도 아주 빡시게 해줘야 돼요. 빡시게. 제가 대구 있을 때 사실 운동을 굉장히 빡세게 했습니다. 굉장히 빡세게 했어요. 하루 2시간, 3시간씩 굉장히 빡세게. 하루에 10km 뛰고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을 하루에 빡세게. 윗몸 이렇게 하루에 1000개씩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책을 썼죠. 근데 지금 사실은 너무 사실 또 시간이 없어. 여러 가지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막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일정들이 너무 바빠. 바쁘기 때문에 휴식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뇌휴식을 위해서 내가 마그네슘도 복용하고 바다를 많이 보고 있어요. 바다는 기본적으로 소금기가 있다고.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이 휴식을 강력하게 시켜준다고. 소금기는 인간에게 평상심과 평안함을 준다고. 그래서 내가 바다를 많이 간다고. 바다에 가서 소금기를 받으면서 내가 마음의 안정을 이루고 힘을 내가 얻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강력하게 또 책을 쓰고 코칭을 내가 또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고 아무튼 그렇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길고 어쨌든 여러분들 3시간 3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20대들이 책을 잘 쓴다는 말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책을 여러분 쓰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을 하면 너무 길어져요. 그래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책을 쓰려 그러면은 그리고 책을 쓸 때는 어떻게 되느냐 3, 4개월 동안 책을 쓰는 거잖아요. 매일 책 쓰기에 대한 생각을 놓으면 안 됩니다. 안테나를 빡 세우고 있어야 돼요. 안테나를 팍 이렇게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책을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십시오. 나는 작가다 이렇게 선포도 하시고 주위 사람들한테 외치십시오. 외치면서 책을 쓰십시오. 소문 다 내란 말입니다. 사방팔방 소문 다 내십시오. 그래서 작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한국을 떠나겠다는 각오를 하시고 책을 쓰세요. 한국을 떠나겠다. 왜? 사방팔방 소문 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못하면 어떻게 되나? 한국 떠나라 이 말입니다. 그 정도 각오하고 책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죠? 그 정도 각오하고 책을 써야죠. 책을 못 쓰면은 한국 떠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고 책을 써야 돼요. 안 그러면 흐지부지 돼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쓸 때는 여러분들이 확실한 또 투자도 해줘야 돼요. 책도 이렇게 많이 사봐야 되고 책 쓰기 과정에 등록하면 사실 돈이 많습니다. 돈이 이렇게 몇백만 원 듭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지 않은 것, 돈을 쓰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장난 돼버립니다. 장난.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하고 사업하든 뭐 혼자서 사업을 하든 뭐 어떤 걸 하든 간에 뭘 걸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거 이제 다 망친다 생각하시면 돼요. 망친다. 공짜로 하려고 한다.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인생 자체를 걸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돈을 거기 걸어야 돼. 시간을 걸고
에너지를 걸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결과물이 나옵니다. 진지해지거든. 진지해지거든. 돈을 안 건다. 안 진지하거든. 돈을 이렇게 안 걸고 한다. 너무나 장난스럽게 돼버리거든. 아무 결과물이 안 나옵니다. 예. 아무 결과물이 안 나와요. 거기 시간을 걸고, 거기 에너지를 걸고, 거기 돈을 걸고, 이렇게 걸어야 돼. 자기 삶을 걸어야 된다고. 걸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은 결과물은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손해보는 게 없거든. 손해보는 게 없거든. 이렇게 팍 걸어야 돼. 걸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걸어야 돼. 안 되면 안 된다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야 책을 씁니다. 그래서 걸어야 된다 이런 말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SNS 자제하십시오. SNS 자제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SNS 자제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저런데 신경 분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신경 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주위 사람들에게 동의를 좀 구하십시오. 책 쓰기 할 때. 그래야 책을 씁니다.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홀로 모드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주위의 동의를 적절하게 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좀 많이 안 해야 됩니다. 말을 안 해야 돼요. 나도 사실은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나 그래서 전화통화 이런 거 사실 되게 싫어한다고. 전화통화를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싫어합니다. 사실 전화통화를 그래서 하는 것들을 되게 싫어하고 말을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해요.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운을 소진시켜가지고 책 쓰는 에너지를 뺏어버립니다. 뺏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은 기본적으로 좀 산만하게 됩니다. 산만하게 되기 때문에 말을 좀 안 해야 된다. 사실 이 책 쓰기는 뭘로 승부하는 거냐면은 바로 집중력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집중력으로 승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좀 아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좀 힘들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책 쓰기 진행한 거를 달력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연습장에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머슬매니아 이렇게 뭐 1, 2등, 2, 3등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운동일지를 다 이렇게 써요. 운동일지를. 그러니까 운동일지를 쓰면서 체크를 합니다. 하루에 윗몸 이렇게 몇 개 했고, 뭘 몇 개 했고, 몇 개 개수를 체크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리고 이제 원칙들을 지키죠. 다리를 들어올 때 천천히 들어 올리고 천천히 내리는 거야. 호흡법도 지키고, 이게 기본 원칙에 아주 충실하면서 개수들을 체크하면서 면밀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책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책을 뭘 받고 했다는 걸 체크를 해줘야 돼. 글을 어떻게 얼마만큼 썼고 어떻게 썼고, 그리고 글쓰기의 기본 원칙들을 좌표점으로 제시를 하고 이렇게 또 써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또 글쓰기 책도 쓸 건데 빨리 제가 써가 출판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글쓰기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건데 나중에 또 말씀 좀 드리고 할게요.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체크를 좀 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루에 한 3시간씩 일주일에 18시간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못 내면 어떻게 되느냐, 책 못 씁니다. 못 쓰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잡념 가지지 마시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시고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진심을 가지고 책을 쓰십시오. 여러분들 책 쓰기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어떤 생각 들 거냐면은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책을 쓰느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려고 이런 책을 쓰느냐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생각해야 되냐면은 세상을 위한 어떤 것을 내가 남긴다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남긴다.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뭐 먹고 사는 거에 다 먹고 살잖아요. 사실은 먹고 살잖아요. 나는 못 먹고 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좀 힘든 일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먹고 사는 거에 다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먹고 사는 고민은 몸이 좀 건강하다는 전제하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문제가 좀 있긴 있겠죠. 하지만은 먹고 사는 건 큰 문제 없거든. 책 쓰는 거 여러분들 진심으로 이렇게 좀 쓰십시오. 진심으로, 남을 위한 진심으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책을 좀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네, 그래서 돈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할 말은 많지만 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하고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료 수집, 이 책 쓰기 핵심이기 때문에 자료 수집한 것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되고 자료 수집 파일들을 잘 관리해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책을 쓸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인류를 위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루 3번씩 외치면서 글을 쓰십시오. 책 쓰기는 기본적으로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외치면서 책을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 긴장을 떨어뜨리면 책 못 써요. 긴장. 항상 책을 쓰려면 긴장해야 돼요. 긴장도를 떨어뜨리면 책을 못 쓴다.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책을 써가야 됩니다. 그리고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강연회를 하는 멋진 모습을 상상하며 글을 쓰십시오. 여러분들 책 쓰고 나면 강연 제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칼럼 제안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강화도에 갔다 왔어요. 강화도에 이제 가서 이제 전등사도 보고 보문사도 보고 만이산도 좀 등산도 좀 하고 동막해변도 갔다 오고 이래저래 좀 했습니다. 이래저래 좀 했는데 여러분들 그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동안에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모 경제 프로그램에서 경제인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거기서 손정희 강의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손정희 책을 제가 여기 이 주황색 책이죠. 이 책을 썼단 말이에요. 썼으니까 이제 이런 제안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수시로 이런 강의 제안들이 들어옵니다. 사실 강의 제안이 들어오고 강의를 중간중간마다 계속 이제 외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쓰면은 계속 강연 제안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강연 제안을 받고 강연을 하는 그런 멋진 상상을 하시면서 책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에 오시면은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죠. 네이버 카페에서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듣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